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동체서용 꼭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보면은 지구온난화 이야기, 지구 과학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꼭지를 동체서용 꼭지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좀 보다 보니까 우리 동양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호기심이 좀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지구의 날이죠. 지구의 날. 그래서 지금 사진이 구글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글이 오늘 지구의 날이라고 이걸 이제 몇 군데 지표를 골라서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킬리만자로 산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86년 당시 산봉우리에 쌓여있던 눈,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14년이 아니네요. 34년 동안 눈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계속 이런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뭐 인류 대중이 지구는 더워지고 있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차들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논리가 당연한 것으로 접수되고 있죠.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과학적 근거는 사실은 조금 없는 거 아닌데 약하다. 예. 뭐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가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데이터가 많은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지구과학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 기준으로, 상식의 기준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 거기서 느끼는 어떤 모순점, 그 모순점이 발생한 이유, 뭐 이 정도 순위 되겠습니다. 이게 위키피디아 자료고요. 지구가 지금 사실은 차가워지고 있어요. 몇 억 년 단위에서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550만 년 전 자료예요. 그래서 550만 년 동안 자료를 뽑아봤더니, 이거는 뭐 간접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겠죠.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예. 자, 우리 지구는 지금 식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긴 안목에서는. 예.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자료예요. 이거 보면 이제 세 가지 패턴을 남겨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 것만 볼게요. 요거는 이제 빙하기, 간빙기. 우리 그런 말씀 아시죠?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주기가 얼마나 규칙적이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지, 그거는 아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구온난화의 논리와는 조금 안 맞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상식 차원에서. 위에 두 개 데이터는 같은 건데 일단 가운데 것만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온도가 지난 450만 년 전부터 현재니까 뭐 현재까지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온도의 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지난 450년간 가장 큰 온도의 진폭이 10도가 채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몇 도가 올라간다는 게 지구한테는 큰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온도가 올라갔다가 피크가 온도가 올라가는 피크죠. 그 떨어졌다가 낮은 상태를 좀 유지하다가 다시 쭉 오르고, 각각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갈 때는 급박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자, 저 때는 간빙기겠죠. 그러니까 빙하기 사이에 약간 짧은 기간 동안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고, 위에 산봉우리들이, 온도가 높은 지점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칠해놓은 그 현재도 그 주기로 봤을 때 새로운 새로운 산봉우리를 만들기 위한 지점에 있다. 즉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지점에 있고, 이 주기에 거의 다른 한 봉우리를 형성하는 시점에 와 있다. 간빙기의 꼭지점에 와 있다. 이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은 다른 방식으로 온도를 아마 측정한 것 같고,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그 얼음, 즉 빙하의 부피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만 보시면 돼요. 뭐 다 같은 데이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주기가 얼마나 규칙적이냐 이거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급박하게 더워지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지난 450만 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더워지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더워지는 건지는 우리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데이터 조금씩 다르겠죠. 예. 그래서 CO2를 여기와 강하게 연관짓는 것은 제한적인 정보를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그러면 이 주기를 한번 볼게요. 주기를 보면은 이게 10만 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한데 10만 년 플러스예요. 제가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제가 그은 선이 보이죠. 그러면 인류 문명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오른쪽 구석탱이에요. 예. 10,000년, 20,000년 전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빙하기의 바닥에서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꾸준히 온도가 올라가기 급상승하던 시점에서 인류 문명이 대충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뭐 조상들은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죠. 인류가 조직을 구성하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진 그 문명이라는 게 저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저 시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10만 플러스 10만 년 좀 넘는 주기를 가진 것 같은데 이걸 저는 한 빙하기라고 보겠습니다. 빙하기하고 간빙기 사이에 꼭지점을 연결한 거. 빙하기의 사이클이죠. 규칙적으로 보이니까. 저걸 저는 오늘 동영상에서는 빙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주기에 대한 좀 정확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찾으니까. 이건데요. 1999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에요. 예. 자, 네이처는 사이언스와 더불어서 과학계에서는 지명도가 가장 높은 저널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을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빙하기의 사이클이 있었죠. 제가 10만 년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보인다는 게. 이 조사한 시점은 다 비슷한 시점이에요. 한 300만 년 전, 350만 년 전부터 한 100만 년 기간 동안, 한 200만 년 기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보신 데이터하고 겹쳐요. 예. 그 주기가 12만 4천 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헝가리에 있는 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전혀 바깥에 어떤 교란 작용이 없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구의 대상이 됐던 그 기간 동안 퇴적물이 조금씩 쌓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 구분이 다 가능을 해요. 몇백만 년 기간 동안. 그걸 분석한 자료예요. 상당히 정확한 자료인 걸로 보여요. 그랬더니 12만 4천 년 동안 규칙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빙하기를 설명하는 그건 무엇이냐? 12만 4천 년, 12만 4천 년 아주 규칙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이론은 현재는 이제 밀란코비치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거죠. 예. 즉 지구가 제 예전 동영상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세차 운동, 지축의 기울기가 왔다 갔다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세차 운동은 팽이가 도는데 축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이렇게 비틀리면서. 그리고 공중 궤도 자체가 변하죠. 예,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왔다 갔다. 그 주기가 가까이 있습니다. 몇만 년 단위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에 따라서 지구가 태양으로 받는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 자, 이거를 어떤 수학적 모델로 제시한 게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밀란코비치가 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네이처 저널에서는 관여했던 과학자들의 지적은 뭐냐면은 밀란코비치 사이클이 긴 안목에서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구의 나이를 봤을 때 12만 4천 년 주기는 엄청나게 눈 깜빡할 시간이거든요. 거기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즉 지구 궤도, 지구가 천체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사이클, 태양과의 거리, 태양과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는 우리가의 빙하기 사이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그 빙하기 사이클에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천체의 움직임과는 상관이 없다. 더 큰 안목에서 더 긴 시간의 폭에서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만 4천 년 주기, 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주기에서는 못 찾겠더라. 밀란코비치의 그 사이클에 근거한 태양과의 관계에서는. 자, 천체 운동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양학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광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송 시절의 중국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우주 순환 주기를 계산을 했어요. 동양학적인 방식으로죠. 예.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1원이라는 게 우주의 주기예요. 가장 큰 주기. 이게 반복된다고 봤던 거거든요. 예. 근데 1원이 몇 년으로 계산을 했냐면 12만 9,600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주기가 각각의 1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2만 9천년 동안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원은 12회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그거예요. 1회는 한 달이 30일인 것처럼 30운이고 1루는 12세고 1세는 30년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12만 9,600년이 나온 거예요. 예. 물론 더 깊은 그의 철학적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소광절이 계산을 할 때는 이 계산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을 360일로 계산을 했어요.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제 1원이 12만 7천에서 한 8천 년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가깝죠. 아까 네이처지에서 소개한 12만 4천 년의 주기하고. 예. 이 정도면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구의 역사, 예. 거기에서 몇천 년 차이, 이거는 같다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어떤 대단한 일치라고 봐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론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왜 우리가 12만 4천 년의 빙하기 사이클을 가지는지는 현대과학은 아직 답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근접했다고 가장 인정받는 이론인 밀란코비치 이론도 안 맞다. 12만 4천 년에는. 가장 세분화된 빙하기 주기고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우리 인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12만 4천 년을 채울 참이에요. 시기적으로도 그 시기를 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광절은 1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만 9천 년이다. 나의 철학적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름에 더워지잖아요. 가을 되면 시원해지죠. 볼게요. 빙하기에 두 높은 지점을 가져온 겁니다. 이 두 개의 봉우리 사이의 거리가 12만 4천 년, 즉 빙하기의 주기예요. 그래서 아까 네이처 논문에서 이야기한 게 이 12만 4천 년이고, 기간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온도 올라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 급증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갈 시기예요. 그래서 그게 CO2 영향인지 지구 스스로의 어떤 떨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 12만 4천 년의 꼭지점에 거의 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패턴을 봤을 때는. 그죠? 자, 그리고 소광절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소광절이 12만 8천 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시점은 두 빙하기 사이의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그 12만 8천 년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즉 소광절의 기준으로 보면 소광절은 12만 8천 년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구의 사이클, 지구 빙하기의 사이클과 같아요. 같지만 그는 인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12만 8천 년이 시작하는 시점이 두 봉우리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문적인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데이터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꼭지점이 눈에 띄니까 꼭지점 기준으로 12만 4천 년을 제가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이야기인데, 소광절의 해석을 조금 더 해보면 더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을 해요. 여기 동그라미로 이제 제가 온도가 상승되는 부분 중간에 표시를 해놨는데, 저 때가 거의 중국 문명이 시작될 때예요. 태호 북기시가 나올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00년 전, 6,000년 전 그 시점이에요. 우리 당군이 나오던 그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소광절은 그때를 여름철에 들어갔을 때 문명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거를 동지 하지를 봤을 때는 지금이 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광절의 1원에 따르면 우리가 여름철에서 좀 가을철로 넘어가는 태양이 가장 높을 때 서 있는 그 지점이에요. 음양 이론으로 따지면 양이 최고 지점에 도달해서 이제 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계절로 치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선후천 변환기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게 묘하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빙하기 사이클 온도와 거의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맞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일치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앞서서 네이처 논문도 지적을 했지만 여태까지 지구가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아주 규칙적으로, 특히 우리 인간 사회 관련이 깊은 12만 4천 년 주기의 빙하기 사이클, 작은 빙하기 사이클이죠. 예, 이거를 밀란코비치 사이클이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2만 4천 년의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그게 궁금한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논문에 바탕을 두고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아마 MIT 연구자들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빙하기라는 것은 지구의 역사에서 아주 거대한 빙하기가 3번 있었어요. 적도 부분만 남기고 전 지구가 얼음으로 덮였던 그 시절. 자, 그 시절 그런 엄청난, 지금 12만 4천 년을 이야기하는 그 빙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거하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고, 그것과는 무관한 훨씬 지구 스케일에서 몇 억 년의 지구 나이에 있어서 3번 발생했던 그 큰 빙하기입니다. 자, 이 기사는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 그 출발이 딴 데서 온 게 아니다. 지구 자체 지각 변동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 자체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많은 암석들이, 거대한 땅들이 올라왔다. 해수면 위로.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들과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들이 암석층으로 녹아들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지구가 차가워졌다. 그래서 엄청난 빙하기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사례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12만 4천 년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그 빙하기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천체는 아니다. 태양과는 무관하다. 지구 자체의 이유다. 그럼 지구 내부의 이유인 것이죠. 예. 그게 실마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자북과 진북의 차이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예, 진북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상의 북극점이죠. 지금 우리가 북극 남극 하는 거. 그리고 자북은 우리 지구가 자석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나침판에 자침이 북극을 가리키는 그 방향, 북쪽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계속 따라가서 도달하는 점이 자북입니다. 근데 자북의 위치가 진북과 달라요. 한 1000km 정도, 현재 1000에서 2000k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북의 위치가 지금 시베리아 쪽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지구 내부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성을 띠는 이유는 지구 내부에 가면 핵이 있고, 거기는 액화 상태잖아요. 고온이고, 거기에 이제 금속 성분이 녹아 있고, 지구가 돌면서 그 금속 성분이 돌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자석이 됐다는 것이고, 즉 그게 현재로서의 가설이에요. 지구가 자성을 띠는. 예. 그 원리에 따라 설명을 해보자면, 자북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내부 핵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내부 핵은 위에 멘틀과 영향을 미치고, 멘틀은 다시 지표면과 영향을 지표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표면은 딱딱하게 굳은 표면이에요. 예. 그것은 사실은 밑에 멘틀이나 핵 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각 운동이 있는 거잖아요. 화산대도 있고. 그래서 밑에 게 올라오면 마금하고 용암이고, 지표면으로 터지면 화산 폭발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단지 관찰할 따름이죠. 예. 자, 로버트 코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지구 자기장 역전의 증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구 자기장이 아예 남북이 바뀐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남북이 바뀐 적도 있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6도 정도 틀어진 적도 있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역전이 된 경우도 있었다. 자,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 주위로 자기장을 형성하죠. 이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지구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자북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이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대중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 이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구의 안전에 있어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는 의견이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작은 빙하기,
우리가 지금 처해 있죠. 그 기간에. 그게 12만 4천 년의 주기로 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그 꼭지점을 형성하려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주기는 상당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이 빙하기가 왜 생기느냐? 아까 태양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지구의 천체로서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모른다입니다. 왜 12만 4천 년마다 더워졌다가 급격하게 더워졌다가 그 다음 온도가 떨어져서 차가운 기간이 오래 진행되다가 다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현재 우리가 그 위치에 있죠. 그럼 급격히 내려가겠죠. 향후에 급격히 내려간다 하더라도 몇천 년은 걸리는 내용이긴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찰은 소광절이 이야기한 지구의 주기, 일원 주기와 같다. 12만 4천 년이. 단지 시작점을 다르게 해보고 있을 따름이다. 소광절의 1원에서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그 빙하기에서 보는 그 높은 온도의 꼭지점이 존재할 따름이다. 예. 그래서 그게 선후천론의 기준이 됐던 것인데, 선후천 전환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것이 소광절인데, 그런 소광절의 주기가 지구 과학적 데이터와 절묘하게 일치한다. 그런 데서 놀라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태양과의 지구와의 천체적으로서의 관계, 거기에 따른 온도 변화가 이 12만 4천 년의 빙하기 주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느냐? 지구 내부에서 온다. 예.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흔들리고 지구의 자북이 흔들리는 것도 지구 내부의 이유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지구 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그 위에 멘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멘틀 위에 떠있는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릅니다. 예. 결국 지구온난화의 이유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천체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 12만 4천 년의 주기에서 천체적인 이유는 별로 없다. 지구 내부의 이유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이 CO2를 많이 생산해서 그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지구 과학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은 온도가 급속히 오르는 시점인 것은 맞다. 그것이 과거보다 우리가 더 빨리 오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비약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내부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천체 이유에 대해서는 밀란코비치 사이클이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동양학적인 방법으로. 저도 몇 번 다룬 바가 있죠. 이 양반이죠. 네. 이건 제가 다뤘던 제목이고요. 대문사진이고, 이 사람이 타너가 일본 열도 침몰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 흘려서 잠긴다, 일본이. 그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난다. 네. 뭐 쓰나미도 나겠죠.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는 후지산의 분화가 이미 예측된 사이클의 기간을 지났어요. 네. 그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만약 타너의 예언을 듣는다면 훨씬 더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이런 타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영감을 받은 것이냐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정력 8궤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땅의 주역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창된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지도를 그릴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밑에 쪽이 남쪽이 아니고 북쪽입니다. 북쪽이죠. 그리고 제가 위에 2007지 2하고 7자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2하고 7은 음양오매에서 보면은 불이에요. 화. 예. 그래서 타는 이걸 보고 북쪽 북극 밑에 뜨거운 것이 올라가서 빙하가 녹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잠긴다. 예. 한편으로 들으면 엄청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죠. 예. 그렇지만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게 맞다고 보면은 왜 맞다고 볼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지구 내부의 어떤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주기에 대한
우리 과학적 지식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지구 내부의 문제에 기인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12만 4천 년 주기에 빙하기도 지구 내부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 내부가 12만 4천 년마다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장기간 식어 있다가 다시 더워졌다가 식었다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의 이야기를 그런 지구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은 내부에 있는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탄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그게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서 일본의 대부분이 잠길 만큼 해수면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미래의 일이라서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소광질이 이야기했던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고비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